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7월 29일, 30일에서 하나 뺀 29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당연히 찐시황이 대기하고 있죠. 8시에, 저녁 8시에 여러분들 옆에 맥주와 함께 딱 대기하는 저희 찐시황 헬로 에브리원으로 시작하는 저희의 찐시황입니다. 한 주를 점검하고 한 주 특색이 있었던 섹터 분석해보고 산업과 함께 좀 더 딥한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간, 8.15 모니터만이 갖고 있는 이 소중한 시간 또 길어집니다. 그만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무지 어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 물론 선풍기, 에어컨, 아이스 모두 다 좋긴 하겠지만 그런 사이에서 쉽게 지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시장이 지치게 해요. 미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는 중심을 떡 잡고 거기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찐시황에서 탈탈 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시장 동향 보게 되면은 일단 참 이 얘기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뭐 이딴 식으로 흘러가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혼을 쏙 빼놓는지 주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주식하기 힘들어요. 한국 주식 이거 뭡니까? 이거 주식 싹 정리해서 미국 주식 가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런 정신없는 변동성, 그리고 또 한쪽이 죽어야 한쪽이 사는 이런 대한민국의 섹터의 특성.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한쪽이 죽다 보니까 나머지도 죽어버려요. 이건 뭡니까? 오른 것도 없었는데 그렇게 흔들리고. 근데 결국 또 지나고 나서 하루 이틀 되다 보니까 또 바로 회복해서 위축됐던 것도 바로 올라오고. 그럼 그 사이에 저희가 시장 휩쓸려 가지고 막 한 사이에 그냥 주식 못하겠어요 싹 정리, 아니면 이쪽 팔아다가 이쪽으로 싹 옮기고, 아니면 이쪽 팔아다가 이쪽으로 싹 옮기고 이랬던 분들의 가장 이번 주의 핵심 단어는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포모와 플러스 변동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혀 대응을 못해서 되게 힘들어하셨던 분들이 좀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이게 K 증시 더러워서 못하겠다라고는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성장주를 안고 매매를 했던 저의 특성과 그리고 또 K 증시의 스타일 딱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냥 솔직히 저는 멘붕까지는 안 하고요. 참 뭐 이러냐라고 하지만 굳이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중심 잡으려고 무지 노력했었습니다. 잡힙니까? 안 잡혀요. 그래도 항상 그때그때마다 새롭습니다. 과거에도 충분히 이런 거 많이 있었는데 새롭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그래도 다가온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고 내가 시장이 바라보는 것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중심을 딱 갖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런 쪽에서 일단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혹시나 이 포모 때문에 아니면 이거 계속 갈 것 같은데 그냥 안 되겠어. 가장 가슴 아픈 게 그거죠. 지금 있던 종목들 싹 정리해서 그냥 이때라도 에코프로, 이때라도 포스코홀딩스 막 진격했다가 그 변동성을 이기지 못하고 고점에 샀다가 지금 단기 낙폭이 커서 오히려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정말 이게 진짜 걱정되고 혹시나 저희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 이런 건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핵심은 이따가 2차 전지 바로 털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겠느냐, 2차 전지의 흐름들 물론 제가 얘기한다고 다 맞느냐, 잘 틀립니다. 그래도 시나리오별로 몇 개를 보면서 대응하지 않는 것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있겠죠. 저희는 어떻게 없습니다. 있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보시죠가 있겠죠. 그게 8.15 모니터만의 강점. 가겠습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씩 좀 점검하면서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은 강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게 장 시작 쪽에서도 이 자리 쉽게 이탈할 것 같다. 오히려 이런 지금까지 봐왔던 패턴의 흐름들을 봤었을 때 중요한 변곡점에서 탁탁 돌려졌다. 이번에도 어제 훅 밀렸지만 뱅크 오브 재팬 이거에 대해서 우려감들이 있었다. 그래서 YCC 관련된 쪽에서 변화가 나올 것이다. 일드 커브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이제 우리 미국의 국채 다 팔리고 국채 금리 확 올라가고 우리 다 죽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고 보다가 이렇게 나왔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시장에서 차익 매물 그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좀 우르르 나왔던 게 단 것 같고 오늘 바로 올라왔습니다. 추세 이상 없습니다. 가던 길 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의 흐름들 잠깐 한번
시장 분위기 한번 볼까요? 지금 미국 시장 분위기는 딱 이렇습니다. 지금 동향을 봤었을 때 미국의 FMS 아주 영어로 이렇게 딱 나오면은 뭐야 이거 약자부터 찾기 시작하죠. 예, Fund Manager Survey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가장 많이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VOFA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기서 많이 이거 해 나갑니다. 다 전화 걸어서 Hello, are you 펀드 매니저? 예, I'm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네, 그러면서 How do you think? 이러면서 네,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쪽에서 물어보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앞으로 성장을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 그리고 또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 얼만큼 갖고 있느냐 그리고 또 지금 주식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느냐라는 쪽을 설문을 1에서 10까지 해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과거 여러 가지 경향을 보게 되면 봤었을 때 뭐 9.11 911 예부터 이라크워 이런 때부터 보게 되면은 항상 이 레벨단을 쭉 봤었을 때 이쪽은 주식을 거의 안 갖고 있다. 현금이 많다. 이런 단계겠죠. 이쪽을 갖고 있게 되면 우리 주식이 많다. 현금은 거의 없다. 라는 쪽이겠죠. 이런 쪽을 봤었을 때 지금 2023년을 바라보는 그들의 생각은 딱 여기입니다. 지금 1부터 10까지 중에서 펀드 매니저 공부 열심히 했고 참 유능하고 여기서 내가 연봉도 몇백억씩 받아가는 이런 분들의 시각은 딱 이렇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네, 지금 주식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이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주식은 별로 그렇게 크게 안 갖고 있는데 다 그쪽을 보고 있다고? 오 마이 갓. 이거 어떻게 되지? 발동동 마음 되게 안 좋은 상황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섰을 때 나왔던 흐름들에서 크게 대응을 못한 거죠, 지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엔 또 한번 미국의 그 뱅크런 사태 나오고 이거 나왔었을 때 그때가 거의 저점대 부분까지 갔다가 여기서 살짝 도는 정도.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는 그들의 심리는 많이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 주가는 많이 올라왔다. 괴리가 상당히 크다. 그러면은 이걸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갈까요?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포모는 저희도 물론 개인들도 있지만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난다긴다 하는 펀드 매니저들도 제대로 대처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너무 시장이 빠르게 움직여서 대처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앞으로의 변화를 생각한다. 지금 현금 비중이 너무 많고 그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는 기팽이 들어오겠죠. 예, 주식을 매수하는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레벨단에서 지금 올라온 거는 어떻게 보면 시작에 너무 세게 나가는데요. 예, 좀 진행돼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을 어떻게 이끌 것이냐 이거는 앞으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측면들이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미국 시장의 동향들도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럼 오늘 미국 시장에서 가장 또 강하게 움직였던 변화 중에 하나를 딱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겁니다. 오늘 미국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렸던 요인 중에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일단 요즘 최근에 나오는 거 첫 번째는 고용 쪽에서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영어로 이거 없을까요? 예,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거는 21만 건대 거의 최저치대로 가고 있습니다. 고용 괜찮은데? 라고 하는데 뭐 좋으니까 불안하긴 하겠죠. 물가가 이렇게 올라왔고 거기다가 고금리인데 고용이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일단 이어지고 있고 미국에서 GDP를 발표했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GDP를 발표했는데 1분기에 한 분기당 2.0%, 2.4% 이렇게 성장을 하는 국가로 변신해 있습니다. 와우, 이거 무슨 중국입니까? 네, 중국만큼의 강한 성장을 보여주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 쪽에서 중국은 처지고 있고 미국이 강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상황이죠. 네, 고금리여도 경제는 우리 꿋꿋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미국에서 나오는 변화 중에 하나가 실적들을 발표했는데 S&P 500의 지금 이번에 팩트셋에서 이쪽에서 얘기를 올해 2분기 기업들의 실적은 한 마이너스 7.2% 정도 하락, 7%대 이상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눈높이를 확 낮춰졌습니다. 그런가 보다 생각해서 눈높이는 많이 낮춰졌겠죠. 근데 지금 S&P 500 쪽에서 발표하는 기업들 지금까지 한 150개 정도쯤 됐는데 이쪽에서 나오는 흐름은 예상치 대비가 84%가 실적이 좋다고 합니다. 네, 예상했던 것보다
물론 많이 낮춰놨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업 실적들 괜찮네. 고금리, 그러니까 다 여기서 나오는 거는 전제가 있습니다. 고금리인데도 괜찮네라고 나오는 이런 부분들, 이게 다 어떤 변화를 이끄는 걸까요? 미국이 지금 바라보는 게 우리 경기 침체면 어떻게라고 아까 그 FMS 그 펀드 매니저의 설베이에서 보셨죠? 다 지금 걱정하는 거는 미국의 리세션 이거 찾아올 거야. 상업용 부동산 지금 쭉쭉 공실 때문에 같이 하락하는 거 봐. 그래서 저희 미래에셋도 한번 당했죠 지금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런 상업용 부동산발 또 뭐가 올 거야. 지금 보게 되면 생각보다 잘 견디는 지표들도 있는데 이거는 뒤로 하고 뭐가 올 거야, 뭐가 올 거야, 뭐가 올 거야 하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리세션에 대한 두려움. 근데 나오는 지표들은 리세션을 잘 이길 수 있을 만한 지표. 그러다 보니까 괴리가 상당히 큰 거죠.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기회가 오는 건 맞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만약에 제가 펀드맨이 그런 거 안 시켜줍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상황이다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교체됐어. 근데 보니까 레몬 리서치 그 좀 치는 것 같은데 일로 와봐. 우리 가서 가지고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펀드맨에서 해봐. 그럼 지금 현금 이만큼 있는데 제가 딱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두려움을 보고 그냥 여전히 유지. 지난 펀드 매니저가 이랬으니까 그냥 나도 그냥 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움직임을 가져야 될 것이냐. 저는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요? 저라면 요거는 일단 어떻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모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나오면 직접 시장에 충격이 나올 때까지는 이거 보류. 그렇게 나올 때까지는 인식을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인식을 해서 그래 역시 리세션 들어오네 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보고 일단 저 같으면 붙습니다. 뭘로 붙어야 될까요? 섹터 이쪽에 대해서 또 열심히 털고 지금 나오고 있는 AI가 가져오는 변화 아니면 또 AI를 통해서 나오는 또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단들 그리고 또 반도체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또 2차 전지 전기차와 함께 전기차가 성장하면서 나오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관련된 종목들 딱 섹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보고 대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현금이 많은데요. 뭐 집행해야죠. 그런 쪽에서 나오면서 변화를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전 8.15 모니터를 지켜야죠. 거의 안 갑니다. 안 가고 PC 지표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일단 떨어지는 폭이 요런 라인들 그러니까 요런 라인들 쪽에서 4대 후반에서 이거 좀 안 빠져라고 했던 게 훅 하고 한 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PC 지표는 생각보다 커버하는 게 CPI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가중 항목들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일반적인 CPU와 PC의 공통점은 쉘터라고 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거주 쪽에 나오는 렌트비와 이와 관련된 쪽의 측면들이 의외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약간 설문 쪽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쪽에서 앞으로의 주택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 바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영향을 끼치는구나. 근데 요즘 보면은 미국의 주택 가격 쪽은 이제 서서히 또 반등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고 하반기에는 빠르게 빠졌던 PC 지표가 또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모릅니다. 가봐야 알겠죠. 예측입니다. 그래서 예측은 지금까지 해서 맞추신 분 손들어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있으시면 잘하셨습니다. 박수 쳐드릴게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측으로 지금 통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예측했다가 지금 다 제대로 대응 못한 게 더 많아갔기 때문에 지금은 트렌드 보면서 움직이는 게 더 잘 돼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빠르게 빠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보지 못했던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 이걸 좀 긴 시계열로 보겠습니다. 약 한 10년짜리. 그러면 내가 가진 종목이 이러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파시겠습니까? 그냥 저점에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하향 시그널이 분명히 나오고 그 하향 시그널을 깨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의 소멸되는 국면. 이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주가를 바라보는 거나 이런 물가지수를 바라보고 보는 거나 똑같다. 지금 하향으로 가는 기조가 뚜렷하다. 근데 이제 앞으로 속도가 중요할 거고 근데 오히려 속도가 너무 크다라고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내년에 상반기쯤 가게 되면 미국의 물가는 마이너스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잘 읽어보니까 와우, 브릴리언트.
그런 전망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럼 과연 어떻게 될까요? 채권은 물가가 마이너스 나오니까 지금 사놔야 돼. 네, 그렇게 오히려 채권 쪽은 그런 전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지금 그러다 보면 지금 나오는 이제 여러 현상들 이걸 한번 보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금리 인하할 거야 그러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보다는 또 이제 달러나 아니면 그리고 또 10년물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긴 것들 이거는 의외로 지금 안 빠지고 레벨업 하려고 하는 기조죠. 이건 물론 워낙 미국 경기가 좋다 보니까 그 나오는 어떤 체력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대로 반영돼서 그렇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이 부분이 계속 추적을 하는데 물가가 하락했을 때 나오는 변화 이런 흐름들 아마 하방 압력들은 좀 받아갈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체크하면서 큰 그림들은 만들어 가는데 변화 요인들 하나하나 저희가 다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국 시장에 오늘 가장 레벨업을 시켰던 첫 번째 요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우 물가 이제 빠지면 더 이상 금리 강하게 못하고 이번에 거의 지금 나오는 미국이 5.5, 네, 5점 더 이상 5.25에서 5.5 그냥 55일선이네요. 네, 5.5 이거 딱 거의 고점으로 인식한다라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시장의 변화. 빅테크부터 그동안은 좀 많이 위축됐던 성장주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라는 게 지금 배경으로 나오죠. 근데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해야 탄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빠졌어. 이거 안 되겠어라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들이 서서히 지금 한국 시장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하자라는 쪽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국면들은 그래서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체크 포인트를 봤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 관련된 얘기는 거의 뭐 이제 좀 사그라들면서 8월 달에 잭슨홀 미팅, JH, 잭슨홀 미팅이 있을 거고 9월 달에 FOMC 넘어가는 단계 쪽에서 아직 금리 관련된 얘기 쪽으로 더 이상 얘기가 나오기는 한 한 달도 그렇고 지금 물가 이제 떨어지는 수준이 확인됐으니까 좀 그럴 것 같고 그러면 그 다음에 고용 지표나 특히 제조업 지표, 특히 지금부터는 중요한 게 지금 요런 단계적인 걸로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결국에는 이런 경기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이는 이런 자체들에 대한 흐름들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그때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거는 실물 지표를 확인한다. 그러면 ISM 같은 제조업 지표 이제 슬슬 돌아가나라는 쪽에 대한 변화들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고용 지표 잘 견디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준과의 관계 때문에 과거에는 안 좋은 게 좋은 걸로 해석했는데 그냥 지금은 굿이 굿으로 가야 됩니다. 굿이 굿으로 가는 현상으로 보면서 지금 시장을 대하는 게 맞겠다. 쪽에서 왜냐하면 지금은 잘 견딘다. 고금리에도 괜찮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게 다 뭘로 나오느냐? 기업 실적들로 나오겠죠. 하반기에 턴한다. 이런 쪽에 몇 가지 흐름들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나 변동성 이런 크고 나 못하겠어가 아니라 지금은 끌어오셔야 됩니다. 혹시나 과거에 좀 주식 못하겠어 빼놨던 거 분위기가 이런데? 라고 하면 들어오셔야 됩니다. 차라리 그 변동성을 사랑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은 위축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나왔을 때 그러면 변동성 크고 어떤 쏠림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쏠린다는 얘기는 그쪽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쪽만 바라봤을 때 시장은 항상 기억하실 게 쏠림이 A에 대해서만 와 하고 시장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B, C, D, E는 이거 다 팔아서 일로 가는 거 이런 현상이 나오죠. 이거 누가 합니까? 개인들도 물론 하겠지만 얘네들이 더 많이 합니다. 당연히 갖고 있는 포트에서 정리에다가 일로 가면서 나오는 그 무르르 매수, 집중 이러다 보니까 기회는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거는 발빠른 어떤 개인 투자자 입장 쪽으로 이런 현상이 나온다. 오케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셔야 되지. 내가 갖고 있는 거 미치겠네 이거 딱 많이도 오래도 안 갑니다. 한 3일 정도 가게 되면 바로 안정받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외국을 그렇게 또 어떤 아주 값싸게 나오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분명히 기회가 아는 스마트머니들이 훅 들어올 텐데 라고 하는 현상들 이게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랬죠. 2차전지가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큰 가운데 나머지들이 훅 빠졌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나오면서 도출하니까 지금 계좌를 보고 있는 저 입장으로는 내 종목은 다 빠지고 2차전지 없는데 저건 미치겠네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기 싫은 거고 근데 그거를 스마트하게 생각하셨다고 하게 되면 그래 이게 기회일까 이게 기회일까 딱 냉철하게 생각하게 되면 이게 기회가 맞겠다.
그 쏠림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이용하게 되면 딱 지난 수, 목, 금 계좌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런 변화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쏠림의 반대쪽도 저희는 항상 체크해야 되고 시장의 관심이 99가 이쪽으로 보고 있는데 이른 오히려 다른 걸 볼 수 있는 저희 냉철한 8.15 가족 여러분들의 시야, 안목 그리고 그를 또 액션으로 추행할 수 있는 야수의 심장이 거기가 아니라 차가워진 쪽에 갈 수 있는 이거는 얼음공주의 심장? 네, 이런 쪽도 한 번쯤 필요하다라는 쪽에서 꼭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이 있을 테니까 대한민국 증시입니다. 꼭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나중에는 반도체 쪽으로 한번 이럴 것 같아요. 반도체 쪽으로 우와 저 지금 반도체 없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돼요 하면서 우르르 막 하면서 또 그렇게 가는 현상이 또 나올 겁니다. 그때는 반대로 그러면 그쪽에 쏠렸던 거 그동안에 준비했던 거 정리했다가 다른 쪽으로 가야 되겠죠. 2차 전지가 많이 싸졌네. 이쪽으로 쏠리면 2차 전지 또 막 우르르 나오겠죠. 그거 사는 게 좋을 거고. 이런 시소 게임에서 시소의 반대쪽도 노려보자. 이거는 꼭 앞으로 대한민국 K증시를 매매를 할 때 필요한 거고 이거 잘 이용하게 되면 단기 수익률이 오히려 더 커집니다. 오히려 반대쪽에서 더 커집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K증시를 못 떠나는 이유죠. 이런 변동성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너무 고통스럽다고 보게 되면은 아우 나 도저히 못해가 아니라 차라리 이왕 벌어진 거 나 이거를 파도를 타면서 즐기는 윈드서퍼가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롤링을 같이 타주는 거 이것도 대한민국 증시의 하나의 좋은 매매 전략이라 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당시 그 1시 20분부터 터지고 나서 한 3시 그 다음 날까지 보게 되면 죽겠어요. 그렇지만 딱 3일만 참자. 3일만 생각하시고 액션 취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이런 것들 체크하시고 변화를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의 변화가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국 부동산 정책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면서 제가 강조드린 게 홍콩 H지수 주목하라.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이쪽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흐름들의 첫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외신발 나왔던 얘기들 헤지 펀드가 움직인다라는 쪽에 대해서 잠깐 소개도 시켜드렸는데 이거 움직이는 거 어떻게 한번 볼까요? 어떻게 움직이나요? 네, 이게 왜 중국 쪽에서 먼저 여러 가지 변화가 나왔을 때 외국인들과 함께 움직이는 현상들 일단 홍콩 H 증시입니다. 어제 2% 움직였습니다. 이날 4%, 5% 가까이 움직였습니다. 총 주봉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네, 횡보하다가 그 저항선을 팍 뚫어버렸습니다. 의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어제 보면은 상해 종합증시 네, 어제 주가가 2%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계속 지금 패턴이 그거죠. 가다가 지금 한 올해 4월 달부터 우리 리오프닝 해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갔는데 하면 뭐 합니까? 지금 경제가 이 모양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지하는 듯 하다가 이탈하기 시작한 게 이때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탈한 건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5월 한 20일쯤 이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데 갔다가 또 밀리고 요 검은색 선 여기가 계속 저항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가면 밀리고 가다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거래가 실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중요한 이 검은색 선을 안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맞고 하다가 딱 돌아가기 시작하죠. 이게 과연 어떤 변화를 의미할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아모레 퍼시픽이 왜 올라? 시작이 먼저 빠릅니다. 파라다이스 왜 올라? 호텔신라 왜 이러지? 라고 했던 게 이게 변화가 되는 시점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혹시나 그거를 신규로 매매하는 거 또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그동안에 나 계속 이렇게 손해본 거 어떻게 했던 게 이제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럼 지금부터 중국 증시 동향과 흐름들 보시면서 이제 특히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는 글로벌 주식형 펀드 자금 동향 중국 쪽으로 물밀듯이 들어오는지 이거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라면 아까 홍콩 증시에 대한 흐름들 체크하고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중국의 변화 나오게 되면 중국 소비주 관련된 종목들 액션 플레이를 할 수 있는지 자리를 딱 한번 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변화 계속 가져가자. 이제 찐시황은 미리 예고드리는 아주 고품격 광고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들은 일단 변동성이 무지 커지는 시장이긴 하지만 쏠림도 상당히 컸다. 그럼 그 다음에 시장 변화는 이라고 하게 되면 어제 나왔던 변화가 그래 2차 전지도 그렇고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딱 두 개를 보게 되면은 서로 사이좋게
야, 좀 같이 공존하자 이렇게 가는 거죠.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성장 산업 그리고 또 지금 기존의 약간 뭐 구세력 아니 그런 것보다도 기존의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건 반도체입니다. 2차 전지도 그에 걸맞지 않게 대한민국의 성장 산업으로 두 축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놓치게 되면은 주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인 거고요. 둘 다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반도체가 2030년까지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 약 한 1조 달러 정도까지 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조 달러요. 2029년까지 2차 전지 그러니까 글로벌 EV 시장, 전기차 시장이죠. 이거는 9천만 달러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숫자라고 보는데 1년 차이게 되면 1조 달러는 거의 상관없겠죠. 반도체가 이렇고 EV라고 하는 전기차 쪽이 이렇고 두 개가 같이 큽니다.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1조 달러라고 큰 거는 지금부터 이제 꾸준히 가면서 성장률을 본다 그러면은 그냥 기존부터 갔던 이런 위축은 있겠지만 이렇게 나오는 이런 우상향들의 기울기와 EV는 없던 게 생긴 겁니다. 전혀 없던 게 생기다 보니까 성장률이 이렇게 올라간 거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없던 게 급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반도체는 그리고 지금까지 벌써 한 1980년, 90년부터 꾸준하게 커오던 산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밸류 측정이나 이거는 이 정도의 산업이고 지금 사이클이 안 좋을 때는 매수해야 되고 사이클이 다시 강할 때 그러면 매도해야 되고 이런 어떤 경험적 법칙부터 우상향하는 여러 가지 흐름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저희가 손을 못 대는 게 폭발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밸류 측정이나 이게 주가가 싼지 비싼지 전혀 손 못 놓고 있어요. 단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성장한다는 점이죠. 성장에 대한 개념들을 모른 채 그냥 다른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다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성장주에 투자한다는 게 무지 어렵고 힘들고 대응하기 어떤 리포트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약간 내 상상과 그것도 그 스토리를 맞춰가는 게 가장 필요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성장주도 또 주가가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쪽을 얘기하게 되면 에이 뭐 저 마발 아니야? 올라가는 건 다 산업 좋고 다 갖다 맞추는 대중의 영합하는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성장에 투입 때 이런 걸 보고 어느 정도 얘기를 드리다 보면 그때는 오히려 그러죠. 야, 너 테마주만 그렇게 해서 너 어떻게 주식 돈 버니? 주식은 엉덩이 무겁게 가치 투자 꾹 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야. 좀 가서 그렇게 주식했는데도 모르니? 라고 하셨던 분들이 은행주를 투자합니다. 배당 봐. 그리고 또 이렇게 싸 PR 2배야. 뭐 지금 여기서 또 지금 얘기할 수 없는 지표들 다 투자 지표들 이렇게 싼데 이거 갖고 기다려봐. 네, 기다렸더니 6개월 동안 오히려 마이너스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의 개념을 알고 그에 대해서 매매를 했다. 은행주는 지금 마이너스 5%. 네, 성장의 개념을 알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알면서 꾸준히 들어갔다. 2차 전지 네, 배수가 700% 무슨 차이일까요? 이게 대한민국의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성장주를 모르고 지금 주식 투자를 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과거의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가치 투자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제가 반기를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성장주가 가미된 가치 투자, 성장주가 가미된 숫자를 보일 수 있는 영역, 가치 투자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성장과 숫자를 같이 보일 수 있는 영역, 이게 가장 대한민국에서는 탄력이 좋고 시장을 주도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사이클 왔다 갔다 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 조선부터 이런 것도 일단 벗어나기 시작해서 나오게 되면 다 좋다 볼 수는 있겠는데 그 사이클 맞추고 사이클에 대해서 보게 되면 또 시간이 기다려요. 내가 고점에서 잘못 물린다. 사이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몇 년을 기다립니까? 기약이 없어요. 이번에는 사이클이 지난번에 3년 됐는데 3년 기다렸다 보니까 2년이 더 걸려요. 5년. 또 기회비용은 썩힙니다. 그 사이에 새로운 산업들이 성장하면서 없던 산업들이 막 크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것들 다 있는데 저 좀 물려서 가치 투자한다고 거의 보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트렌드에 좀 민감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섹터가 나왔는데 과연 그냥 버블만 보이고 테마 쪽으로 그냥 아무 흐름들 없이 꺾일 것인가? 제가 지난번에 그랬었죠. 스레즈 관련된 쪽에서 테마가 형성되면서 이게 과연 갈 것인가? 라는 쪽으로 나왔었을 때 저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여러 패널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보고 종목도 추천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돈과 연결될 수 있는 숫자를 보여주는 쪽이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니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다른 쪽으로 집중하게 된 게 맞겠다. 성장주도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숫자와 꿈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거를
맞춰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나오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EV가 9천만 달러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한 60% 정도가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배터리가 있어야 EV가 가겠죠. 지금 기준으로는요.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9654 5,400만 달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 예측과 함께 나오는 계산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절반만큼은 갑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산을 못하고 있는 거죠. 다 손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 그러면 이게 EV만 가지고 얘기해서 나오는 2차 전지, 그러니까 EV 쪽에 포함된 2차 전지만 그렇습니다. 플러스 알파, 이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2차 전지가 지금 EV가 이렇게 그 전기차가 이렇게 성장한다고 하는데 전기차 쪽에서도 혹시나 앞으로 이제 변화가 될 수 있는 여기 트럭이나 아니면 버스 같은 큰 쪽은 약간 수소 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수소 쪽도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워낙 인프라가 갖춰져야 움직일 거다 보니까 조금 저는 느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움직일 때 있을 겁니다. 이건 또 저희가 털 겁니다. 준비 다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뭘 준비 또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그걸 빼고 나머지 그러면 이제 그 어떤 픽업 트럭들 이거를 대체하는데 좀 큰 트럭에 대해서는 용량은 훨씬 이 전기차가 커야 됩니다. 이걸 들어갔었을 때 그럼 기존에 아이고 이거 예전급이면 한 2000cc급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정도 한 500kg 정도 들어갈 배터리. 근데 이런 픽업 트럭은 큽니다. 효율이 더 좋아야 돼요. 800kg 들어가야 될 800kg 정도까지 가야 될 배터리는 용량과 밀도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럼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로봇 들어가죠. 지금 AMR이라고 하는 이제는 공장에서도 다 사람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거 배터리는 다 누가 합니까?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이거보다 더 훨씬 커지는 플러스 알파가 만만치 않은 시장이에요. 이것도 성장에 대한 개념들을 붙여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번에 좀 약간 과몰입이 되다 보니까 나왔던 현상이지 이런 성장에 대한 흐름들이 꺼졌다. 그러니까 즉 에코프로가 150만 원대 갔었을 때 자리나 지금 다시 훅 빠져 100만 원대 깨졌다가 지금 110만 원대 왔던 자리나 3일 사이에 기업이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산업도 그냥 꾸준히 나고 있는데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웃길 거예요. 아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어떤 날은 주가만 갑자기 뭐 20, 30% 급등했다가 그 다음날 보니까 30, 40% 빠지고 있고 되게 웃기지 않을까요? 이런 분들이 보기에는 참 쇼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일단 중요한 거는 주가를 보면서 거기에서 희희낙낙하면서 와 내가 주가가 얼마 벌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는 차후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산업이죠. 산업에 대한 변화와 흐름들이 이상이 없다, 꾸준하다 그러면은 주가가 그걸 보면서 들락날락 이런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평정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주식을 좀 덜어야 되겠죠. 이게 좀 생각보다 과한데라고 하게 되면 덜어야 되겠죠. 그건 덜었던 게 생각보다 우르르 하고 또 후폭풍이 나서 여기까지 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빠졌네 사야 되겠죠. 이런 비중적인 관리를 하면서 산업을 크게 보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 여기다가 그냥 쏠렸다 맞다. 이게 지금 주가가 비싸기 때문에 고평가도 아니다. 그걸로 제가 재단합니까? 시장에 하게 두고 나는 미리 그 산업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었으면 그냥 어차피 또 싸게 산 걸 거고. 그리고 이런 고점에서 막 사람들 과열할 때 그때 같이 들어가는 게 그게 맞는 투자일까요? 그게 잘못된 거지. 이런 산업을 보면서 꾸준하게 좋다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게 이번에 이렇게 과열될 때 저희가 사람들 사라고 유도를 한 겁니까? 여전히 산업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저 같은 사람들이 뭐 유도를 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시고요. 예, 그런 쪽이 있을 때 차라리 산업을 하나 더 공부를 하세요. 남 탓할 시간에 차라리 더 생산적인 일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더 앞으로 내 계좌를 끌어갈진 그걸 생각하셔야지. 옛날에 저 친구가 성장주에서 위메이드 추천했다가 급제해서 공략하는데 그거 내가 대체도 못했으니까 저런 인간 어디 내가 얘기만 하게 되면 어디 악플을 달아야지. 이런 못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차라리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산업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얼만큼 집중하고 흐름을 가져가느냐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과 판매량 흐름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았을 때 앞으로 미국이나 그러니까 지금 그 전망치입니다. 전망치인데 이쪽은 점유율 측면들이고 이쪽은 실질적인 판매량 측면들입니다. 잘 보시면 특이한 현상들이 나오는 게 2025년부터 이때부터 지금 딱 기준점을 잡아서 기울기가 바뀝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거죠. 2025년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판매량 자체도 그때 나왔던 분위기와 그 흐름이 완전 다릅니다. 요걸 주체가 누가 되는지 아세요? 이거 잘 보시게 되면, 물론 이제 그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했던 중국은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성장하는 거 그대로 가고 있고, 여기 잘 보시게 되면 글로벌입니다. 글로벌들이 가는데 글로벌보다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글로벌보다 위에 있는 국가들 한번 보세요. 유럽, 이거는 비중이니까 유럽은 거의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한 2030년부터는 100% 친환경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미국 85, 일본 80, 차이나 68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다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으로 갑니다. 인도도 많이 쫓아옵니다. 그 기울기는 상당히 큰 거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요 단계는 배터리가 얼만큼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요때 시점에 누가 들어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북미에 투자를 한 회사들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배터리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성장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없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중국이 공급한다고요? 그럼 중국 공급하게 되면 이렇게 바뀔까요? 이게 다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지금 나온 데이터 쭉 비교해 보니까 이거 누군가가 공급이 돼야 되겠네. 근데 지금 중국 쪽에서 공급을 충분히 해줄 수 있을까요? 딱 장벽이 막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누가 합니까? 한국 업체들이 합니다. 배터리 3, 4 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드디어 투자가 완료돼서 배터리가 나오기 시작하겠구나. 그때부터 폭발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 드릴게요.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고 있죠? 이 얘기는 한국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터리 3사가 세계를,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 돈이 되겠어 라고 했던 결정들, 저는 이런 거 진짜 한국이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한 박수 쳐줘야죠. 무조건 주가만 보면서 많이 올랐다 이런 게 아니라 산업적인 변화 쪽에서 그런 걸 큰 걸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잘했다. 박수 쳐줘야 될 거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그런 결정을 하면서 돈을 쏟아붓는다. 이게 조단위 돈을 쏟아붓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더 빅픽처를 그리면서 투자를 잘했다. 이런 건 진짜 박수 쳐줘야 돼요. 하지만 그 중간에서 괜히 회사를 분리하고 뭐 이런 과정 쪽에서 이상하게 짜짓고 이랬던 이제 LG 이런 애들 보면은 박수를 치다가도 씨는 아니죠. 이러면서 좀 기대감이 반감되는 건 있겠지만,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나오는 변화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인정합시다. 이제 한 개 봤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들이 반영하는 측면들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인정해줘야 되겠죠. 이게 지금 나오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그럼 저희는 이제 주가를 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식을 또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를 보면서 지금 드는 생각은 항상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저는 어차피 제가 매매하는 스타일은 성장주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거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알다 보니까 더 여러분들과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조금 길게 볼까요? 예전에 이게 벌써 지금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한번 보게 되면 1차 상승이 아니에요. 주봉으로 봤었을 때 1차 상승 한번 쭉 나왔습니다. 그 조정 봤습니다. 이때 나왔던 게 한번 탁 튀고 이런 때 나오게 되면 제가 기간 조정 얘기를 한번 드렸거든요. 기간 조정 나옵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2차 상승이 나옵니다. 폭발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엘리엇 파동 이론이나 흐름들 봤었을 때 1파 그리고 2파, 3파, 그리고 그 4파가 이제 조정권 나오겠죠. 5파 한 번 더 남았어요. 더 남았는데 이 여파가 어떻게 될지 하면 너무 이게 폭이 컸기 때문에 그 쌍고가 정도로 나오면서 5파로 끝날지 아니면 이상으로 갈지는 산업의 변화와 흐름들에 따라 다릅니다. 주가가 먼저 선반영됐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가와 산업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됐었을 때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큰 자리는 이런 거죠. 올라가고 있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갔었을 때 그냥 꾸준하게 올라가게 되면 시장에 관심이 없어요. 저 많이 올라가네. 저런 종목도 있네. 나도 한번 타볼까라는 정도지 이런 식으로 과열은 안 보입니다. 즉 지금 제가 설정한 것 중에서 이런 빨간 선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따라가면서 쭉 갑니다. 그러다가 약간 일정 부분 경로가 내려간다 그러면 지지받고 또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그 일정 부분 들어갔다 내려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이런 식으로 단기 동평에서 모든 걸 뭐 제 설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상승 각도가 좀 움직이다가 가파르게 움직이는 쪽이 있어요. 이때부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일정한 경도 쪽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서 매수세가 확 몰린다는 얘기거든요. 그 반증이거든요. 이럴 때는 조심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갖고 계신 분들도 잠깐만 이거 좀 너무 빠른데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여기서 예전부터 갖고 있던 게 뭐 100주다. 그러면은 근데 산업이 성장하니까 팔고 싶지 않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주세요. 그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매매하는 입장 쪽에서 비중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게 되면 근데 너무 센데 한번 20주 팔할까? 남들은 과열을 막 보일 때 나는 팔 수 있는 여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반대를 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좀 정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정리 팔았더니 오 하다가 보니까 우르르 또 밀려입니다. 참 시장은 간사하죠. 이렇게 나오는 상황 쪽에서 그러면 중에서 밑으로 훅 밀립니다. 20주 정도 들어왔다고 파니까 그래 잘 팔았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살 수 꽉 밀리다 보니까 중심선에서 바로 밑으로 세게 내려간다. 또 매수 기회가 오는 거죠. 중간 경로를 또 크게 이탈하네. 이것도 사지 뭐. 그런데 핵심은 이때 만약에 내가 저는 한 120, 130 정도를 봤으니까 제가 한다고 하더라도 120에 팔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20은 좀 그런데 이렇게 셌을 때 130에 팔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30에 20주를 팔았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여기쯤 가게 되면은 만약에 100만 원쯤이나 100만 원 정도까지 또 내려온다 그러면 20주와 130주는 그때보다 더 많이 삽니다. 25주 상했죠. 주수를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근데 한 사이 저는 또 놓치고 있던 거죠. 근데 그걸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저는 설정한 거에 어디에 부딪혔냐면은 요 자리. 이런 거 저는 사랑합니다. 추세로 가던 종목들이 거기까지 빠르게 딱 들어온다.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런 거 무조건 네 그냥 살짝 들어가면 됩니다. 살짝 들어가 보는 자리 좋은 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혹시나 시장이 그렇게 되면 어제 금요일 날 아침에는 갭상승 나올 수 있다고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거 강한 종목이니까 또 그냥 이렇게 빠져서 밑으로 훅 안 빠진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다시 반등 나올 수 있겠다라는 얘기 드렸는데 보니까 바로 이 자리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같은 트레이더는 뭐 하겠습니까? 대응하겠죠. 그래서 하는데 요걸 같이 보게 되면 이제 분봉이 같이 나와요. 분봉이 같이 나오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은 지금 추세적으로 갔다가 원래는 딱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제가 좋아하는 저는 이제 분봉을 세 단계로 봅니다. 짧은 분봉, 중간 분봉, 좀 긴 분봉. 근데 그게 차이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뭘 보고 있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처음에 딱 보게 되면 충격이 오게 되면 여기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오잖아요. 반등 나옵니다. 이런 거 트레이더는 이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때가 만약에 들어가다 보니까 주문을 넣었는데 몇 개 체결 안 되고 훅 올라가더라고요. 저 요 자리에 분명히 잘 됐는데 그 사이도 엄청 빠르게 움직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금방 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체크하는 거죠. 쭉 하면서 이탈하는 시도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요거 조금 불안한데란 쪽으로 바뀔 수 있는 자리들. 그래서 결론은 그러니까 여기 터치 한번 잠깐 했었죠. 갔다가 무지 빠른 겁니다. 갔다가 쭉 들어왔는데 제대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쭉 빠져버리고 이걸 또 이탈합니다. 이탈하는데 지지에서 이렇게 돌아갔었으면 여기가 강한 거겠죠. 근데 지지 못하고 밀려버립니다. 오히려 힘없이 밀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일봉의 자리나 주식권들 흐름 보고 다시 돌아오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딱 어떻게 끝냐면은 이런 분봉이나 자리 잘 보게 되면 종가도 예측은 가능하긴 합니다만 그런 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자리에 딱 저항에 끝났습니다. 되게 요 검은색 선 자리에 딱 끝났습니다. 어허라 또 월요일 날 어떤 식의 변화가 펼쳐질지 봐야 되겠죠. 이럴 때 시나리오 1 그러면 이 위쪽에 시작해서 여기서 노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지권이 됩니다. 지지권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왔다 내려갔다 하면 여기서 닿는다 그러면은 매수 자리로 와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변화가 들어올 겁니다. 그런 자리고 밑에는 들어오게 되면 저항 받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렇게 내려갔다 계속 저항으로 받게 되면 좀 저항이 오래 걸리겠죠.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데 중요한 자리는 윗단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자리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제가 좀 기술적 분석 다른 분들과 좀 다르게 하죠. 21선, 61선 이런 얘기 안 드립니다. 그냥 딱 제가 보는 상황 쪽에서 저 나름대로의 흐름들이란 거 참고해 주시고 여기 나왔던 저가가 113만 6천 원입니다. 근데 제가 보았던 그 추가적인 경로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들어온 자리를 보게 되면 여기가 어디냐면 115만 원입니다. 이 정도가 안착이 돼야 딱 보면 지금 지난번처럼 이 경로를 따라서 여기까지 115만 원대까지 들어와줘야 115만 원, 네, 110, 네, 죄송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막 헛갈리네요. 네, 115만 원, 여기 정도쯤에서 이 라인을 타고 위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경로가 큰 이상이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경로로 갈 겁니다. 근데 이게 저항으로 보인다. 들어갔다가 저항으로 보여서 밑쪽으로 계속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경로보다 이게 오버한 게 있기 때문에 아래쪽을 볼 거예요. 아래쪽으로 쳐져서 보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 즉, 이 과정 쪽에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8월 달입니다. 여기 이제 문제예요.
8월 달에 에코프로가 MSCI 관련된 쪽에서 거의 편입이 될 걸로 보여지죠. 그러면 이제 8월 11일 날 결정이 나면서 그 후속적인 수급까지 들어오게 되면 8월 말 정도까지 이렇게 들어오겠죠. 8월 달 때 제가 보기에는 일단 MSCI 수급과 관련된 쪽에 어떤 이벤트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하반기 쪽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8월 달 쪽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왔다가 또 빠르게 아니면 또 전고점 때까지 또 150만 원대나 이런 식으로 뚝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제가 강요드리는 거 아니고 저라면은 일단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비중을 덜어놓고 그 다음에 다음 흐름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워낙 빠르게 갔던 거니까 약간 쌍곡권 나오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정체 가격의 횡보나 정체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하반기엔 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밝혔듯이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에서 밝혔듯이 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들어가는 양극재가 3분기 쪽에서는 약 판가가 20% 하락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모릅니다. 이거는 비철금속이 바뀌는 거에 따라 바뀔 수 있는데 이렇게 전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약간 3분기도 양극재 관련된 쪽이나 아니면 이 관련된 쪽에서 약간 P는 흔들릴 수 있겠다는 걸 좀 보여주는 거죠. 근데 Q가 꾸준히 이어지다 보니까 괜찮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약한 겁니다. 그래서 쓸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를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2차전지 관련된 소재 쪽은 에코프를 보면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요거는 좀 체크해 두시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쪽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고 그 다음에 다음 또 흔들림이 나왔을 때 항상 중요한 거는 좀 시장에 부각받게 되면 적어도 가파른 가격 조정이나 아니면 가파른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되면 또 빠르게 복구는 하겠지만 가격 아니면 기간 조정이 좀 나와야 그 다음을 또 건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장주를 바라보는 쪽에서 진리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또 안정적으로 다음 국면으로 향해 가거든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가게 되면 오히려 후폭풍을 맞습니다. 지금 같은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봐가면서 지금 나오는 흐름들 같이 체크하는 게 훨씬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잘 틀리는 기술적 분석과 이렇게 하느라고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 혼자. 네, 저 혼자 그러고 있고 조금 다른 게 포스코홀딩스는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잘 보세요. 포스코홀딩스 좀 강하죠. 어떤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까 봤던 검은색 선 여기를 지지하려고 합니다. 지지하고 안 빠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슥 돌아갑니다. 아주 아까 에코프라 좀 다른 변화죠. 그리고 또 고점에서도 단기동 평선을 쓱 맞고 요 지금 확대되고 있는 요 라인들 이거를 지지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에코프로보다 강한 거는 단단한 건 지금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이런 자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반대로는 그러면 지금까지 강했는데 포스코홀딩스 뭐 여러 가지 수급에서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 요 라인들 그러니까 즉 약 한 58만 원대 같아요. 예. 58만 원대 이 자리들이 지금 이탈하고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또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가격을 쓸게요. 58만 원. 잘 틀리는 기술적 분석 매매하는 사람의 트레이더의 관점입니다. 네, 이 정도 보시면서 이걸 지지를 해야 다음 쪽으로 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빨간색 선들이 다 지금 위쪽으로 지지를 하면서 우상향으로 바뀌는 가운데 이탈 안 하고 위쪽에서 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고하는 선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요한 선으로 보시면서 기준선 몇 개 말씀드렸습니다. 흐름들 체크해 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라면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선 쪽에서 이탈이 나온다. 저는 당연히 액션을 취해 주겠죠.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상당히 말이 많았던 그리고 또 관심 많았던 쪽에 대한 2차 전지의 흐름들 한번 제 나름대로 요모조모 한번 잘 털어봤습니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대응합니다. 2차 전지도 계속 대응하겠지만 저의 지금의 관심사는 반도체 쪽의 비중이 좀 더 높고 2차 전지는 그동안에 쭉 많이 갖고 오다가 뭐 아주 좋은 표현으로 얘기하면 털렸죠. 다 털리고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그냥 그런 쪽에서 들었다 놨다 이거만 또 하면서 비중을 늘릴까다 이번 사태를 맞고 그래서 일단은 좀 거의 그냥 해벨레 한 상태인데 차라리 대한민국의 두 축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다 보시는 건 맞는데 지금 상황 쪽에서는 사이클과 함께 조금 더 단단한 쪽은 반도체 쪽도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도 꼭 챙기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세만 변하지 산업은 여전히 성장합니다. 이쪽에 대해서도 챙기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이왕이면 다 두 축을 보시면서 하나의 흐름들 맞춰가고 그쪽에서 시소 흐름들 느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만 주축으로 잘 가져가셔서 내년까지 흐름들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계좌에는 한박 웃음이 또 8.15 모니터의 찐시황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괜찮고요. 이런 또 행복한 계좌를 우상향으로 끌 수 있겠다라는 흐름으로 오늘 큰 그림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잘 틀립니다. 잘 틀리고 뭐 거기 가서 또 그런 거 터냐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또 따끔한 얘기 뭐 욕하시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거보다 건강한 아니면 건강한 비판 이런 걸 사랑합니다. 그리고 같이 아이디어 모으고 또 다른 변화로 가시면 좋겠죠. 네.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말씀드렸고 이번 주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너무 그쪽에 시장이 격하게 변화됐었을 때 내가 거기 뛰어들었다가 지금 계좌가 단기적으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추스리면 그게 기회입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힘드시게 되면 오십시오. 8.15 모니터에서 안아드리겠습니다. 프리 허그. 네, 죄송합니다. 네, 그것도 그러면서 쓰담쓰담 해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뿐입니다. 네, 너무 단기 폭이 커졌다 이거에 대해서 좌절할 때가 항상 기회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내가 대처하느냐 이게 가장 나의 변화를 이끌 수 있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시장은 또 열립니다. 또 대응하면 됩니다. 예, 저희가 돈이 없지 의지가 없으니까 열정이 없으니까 그거 하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보였을 때 섞어 나오게 되면 그때 우십시오. 차라리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행복의 눈물로 우십시오. 네, 지금은 막 또 짜증나요 하고 우실 때가 아닙니다. 네, 주말도 많이 더울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또 지금 건강 관리와 함께 다음 주도 그리고 힘내는 한 주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을 잊었네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화이팅하면서 저희 장시작전 장중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자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